안녕하세요. 11강 특성 자동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수업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특성을 추가해서 모델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심플한 형태로 추가를 했었죠.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특성을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러한 특성이 추가가 되면은 모델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되어지냐면 오버피팅 현상, 과대적합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특성을 추가할 때나 아니면은 고차원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는요, 진짜 필요한 특성, 유용한 특성들만 선택을 해서요,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 특성의 수를 줄여서 그 특성들만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한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 기반 특성 선택하는 방법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해서 특성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기반 특성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기반으로 하는 이 특성 선택은요, 무엇을 사용하냐면 지도학습을 사용합니다. 즉 지도학습에 있는 머니너신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통해서 특성의 중요도를 평가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들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특성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지도학습 모델은요, 나중에 실제로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모델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지도학습 모델은요, 단순하게 특성의 중요도만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데이터만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그 데이터를 그 뒤에 모델에서 사용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선택하는 그 지도학습 모델은요,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성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결정 트리입니다. 보통 결정 트리하고 요거 베이스로 만든 모델들이 있죠. 이것들이 특성의 중요도를 잴 수 있는 속성 값을 갖고 있습니다.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속성인데 요걸 통해서 그 값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선형 모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도요, 특성의 중요도를 잴 수 있는 그러한 값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모델 기반 특성을 선택을 할 때 이거를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Select from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특성을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지도학습 모델을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면은요, 거기에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그 값을 중요도를 체크를 해서 그 상위에 해당하는 값들만 넘겨주는 모델입니다. 즉 여기 밑에 보시면 Select from 모델을 생성을 하는데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디시전 트리 기반이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요. 여기에 보시면 스레스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 값을 잡고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해서 높은 값이 나오는 특성들만 뽑아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얘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우선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뭘 사용할 거냐면, 자, 유방암 데이터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 사용했을 때 이제 얘가 속성이 몇 개 있었어요. 30개가 있었던 데이터죠. 자, 여기 뒤에다가요, 노이즈 데이터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총 80개가 되는 특성을 가지는 X 데이터를 구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이즈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특성이 80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select from 모델을 통해서요, 이 80개라고 하는 특성들 중에서 주요 특성이 되는 애들을 추출을 할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X트레인하고 Y트레인 데이터를 통해서 피딩 시켜서, 자, 현재 X트레인을 넘겨줬을 때 주요 특성이 뭐가 되는지 그 특성들만 가진 애들만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추출된 데이터를 보니까 특성이 몇 개로 줄었어요? 40개로 줄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80개에 해당하는 특성이 들어갔을 때 어떠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했는지 여기 있는 getSof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마스크에서 넘겨줍니다. 그 마스크한 거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찍어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특성, 실제 이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에 대한 특성 값을 보면은 0번부터 30번까지가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고, 자, 여기가 뭐예요? 노이즈 데이터가 들어갔던 거죠. 지금 보시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30개에 대한 특성 데이터는 거의 다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노이즈에 약간 데이터가 좀 더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성을 확대시켰을 때 사용하는 모델과 이 확대된 형태의 데이터에서 주요 특성들만 뽑은 형태의 데이터, X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제 두 개를 구성을 했는데요. 두 개 구성되어져 있는 거에 하나는 노이즈가 들어가져 있는 80개 특성이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로 한 모델 하나,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주요 특성들만 뽑아서 40개에 대한 주요 특성들만 가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 두 개를 확인해 봤더니, 자, 어떻게 해요? 성능 차이가 나죠? 하나는 91.9%, 하나는 93%.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선 수업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X 데이터를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서 썼잖아요. 그래서 모델 형태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피팅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제네릭한 형태의 이제 모델을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되어진 특성들 중에서 주 특성들, 핵심이 되어 있는 특성들을 다시 추출을 하는 거죠. 그거를 추출해서 집어넣어 주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유연한 모델을 만들면서 좀 더 제네릭한 형태의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